기분이 안 좋은 것뿐인데 중2병이라고 한다. 혼자 있고 싶을 뿐인데 중2병이라고 한다. 난 중2병이 아니야. 외치고 싶다. 제목 중2병 이시연 지음. 제 방송에 시연이 시를 소개해도 좋다고 허락해 주신 시연이 부모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중2병이라는 시는 이시연 학생이 수행평가 과제로 제출한 시입니다. 우리 국어 과목을 가르치시는 두 선생님께서는 이시연 학생을 비롯하여 학생들이 제출한 수행평가 과제를 모아서 물먹은 스펀지라는 제목으로 시집을 출판하였습니다. 북한의 김정은도 중2가 무서워 남침을 못한다는 조커가 있죠. 중2라는 이 나이 때는 사춘기를 격심하게 겪는 나이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나 우리 선생님들이 심하게 곤란을 겪곤 하죠. 이 중2병은 일본의 라디오 프로그램인 이주인 하카루의 심야의 엄청난 힘에 처음 등장하는 그런 말이라고 합니다. 질풍노도의 사춘기에 접어든 중학교 2학년 나이대가 보여주는 생각과 행동들을 우리는 중2병이라고 합니다. 근데 냉정히 우리 중2 학생들을 지켜보게 되면 이시연 학생의 시에서 표현한 것처럼 그냥 기분이 안 좋은 것 뿐입니다. 그리고 혼자 있고 싶을 뿐이죠. 다만 이 중2 때 나이에 우리 학생들이 기분이 안 좋은 게 너무 뚜렷하게 느껴집니다. 이 나이 때는 은폐하거나 위정하는 데 상당히 서툴지요. 그리고 유난히 혼자 있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게 신기하게도 이제 중3쯤 되게 되면요. 혼자 있는 거 힘들고 외롭다는 거 알게 됩니다. 중2 때 나타났던 여러 가지 특징들이 중3 되면 상당히 싹 사라지는 거 현장에서 많이 경험합니다. 또 재밌습니다. 물먹은 스펀지의 시집의 소제목이 재밌습니다. 누가 꾹 짜주면 조련만. 이게 소제목이었습니다. 자, 우리 자녀들은 물먹은 스펀지가 아닐까요? 그리고 누가 꾹 짜주길 간절히 원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우리 학부모님. 코로나19로 인해 여러 가지로 걱정이 많으시죠? 온유의 오공TV는 학부모님들의 자녀에 대한 걱정을 함께 공유하며 나누는 유튜브 방송입니다. 온유의 오공TV. 오늘 3회차 방송 주제는 우리 자녀들의 인생 목표 어떻게 세울 것인가 입니다. 인생 목표가 뚜렷하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과의 살아가는 모습은 매우 다르죠. 우리 자녀들도 인생의 목표가 확실하다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공부든 운동이든 또는 노래든 악기 연주든 열심히 살아가겠죠. 자, 우리 자녀들이 인생에 확고한 목표가 있다면 정말 따봉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목표가 없는 우리 자녀들 어떻게 인생 목표를 세우게 할까요? 우리 학부모님께서도 100세 시대를 살아야 합니다. 자, 이번 시간 온유와 함께 인생의 목표를 새롭게 업그레이드 시키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인생의 목표는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니죠. 동기가 있어야 됩니다. 공부를 잘하거나 어려운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이나 이 사람들은 보통 보면 공부를 잘하게 된 동기 또는 시험에 합격한 뚜렷한 동기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불안정한 수입으로 걱정이 많았던 저는 가정 형편이 동기가 되어서 비교적 안정적인 직업이라고 생각했던 교사 되기를 제 인생의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저처럼 집안 형편은 우리 자녀들이 인생의 목표를 설정하는 데 중요한 계기요 동기가 됩니다. 아버지의 직업이 인생의 목표를 세우는데 동기가 된 사람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윈스턴 처칠은 26살. 상당히 어린 나이죠. 이때 보수당의 하원 의원이 되었고 여러 차례 장관을 지냈으며 해군 장관을 거쳐 보수당 당수와 수상을 역임하였습니다. 자, 이 처칠의 아버지는요, 영국 명문가 출신입니다. 영국 아버지께서는 인도 대사, 재무장관을 역임하셨습니다. 대단한 영국 정치계의 거목이었죠. 아버지를 존경한 처칠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성공한 정치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직업이었던 정치가 처칠의 인생 목표가 된 것이죠. 또 유명한 테너 가수 파보로티 이야기입니다. 이 파보로티의 아버지
페르난도 파보르티는 테너 가수가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그는 이제 아들이 태어나자 그 아들과 함께 노래에 대한 열정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엄청나게 뭐 여러 가지 고난이 많았다고 합니다.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고 그의 아들, 우리가 잘 아는 루치아노 파보로티는 테너 가수가 되었습니다. 이 테너 가수는 아버지의 평생 꿈이기도 하였죠. 자, 이제 우리 국내 이야기 해볼까요? 경남 양산에서 외과 의원을 개업하고 있는 노국현 씨는 형제 4명이 모두 의사랍니다. 온 집안이 의사 집안이죠. 이거는 아버지가 의사셨고 아버지의 직업이 자식들의 인생 목표가 된 거죠. 그래서 온 가족이 다 의사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직업이 자식들이 인생 목표를 세우는데 결정적인 동기가 된 거죠. 자, 이번에는 불우한 가정 환경이 생애 목표를 세우는데 동기가 된 사람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에디슨은 가난이 발명가로서의 생애 목표를 설정하는데 동기요 계기가 된 사람입니다. 에디슨의 집은 너무나 가난해서 이 사람이 처음으로 이제 보스턴을 가게 됐는데 이때 옷이 없어서 한겨울이었는데 배 옷을 입고 갔다고 합니다. 배옷은 여름에 입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근데 겨울에 배옷을 입고 왔으니 이 보스턴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우스웠겠습니까? 놀리고 비웃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에디슨은 그때 마음속으로 다짐했겠죠. 자, 지금은 내가 일어나, 내가 앞으로 두고 봐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마. 막 이렇게 해서 이 가난이 동기가 돼가지고 주위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는 것도 굴하지 않고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우리가 아는 세계적인 위대한 발명가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다시 국내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 국내에도, 우리 주위에도 어려운 가정 환경이 생애 목표를 설정하는데 동기가 된 사람들이 무척 많습니다. 예. 우리 주위에도 많죠. 여러분 학부모님들의 어떤 그 친척분이나 아시는 분 중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독학으로 공부하고 15세에 대학에 입학한 이용정 군도 어려운 가정 형편이 동기가 되었습니다. 이 가난을 내가 공부를 해서 벗어나야 되겠다.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세상에 15살에 대학에 입학했다니까 조기 입학을 한 거죠. 유예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양은 암 환자였던 어머니를 간호하며 중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입학하였습니다. 유양은 지금 유엔에 들어가서 경제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는 사람들 위해 일하겠다는 인생 목표를 세웠고 굉장히 열심히 자신의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신의 어떤 그 재능이 동기가 돼가지고 재능이 인생의 목표를 세우는데 동기가 된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분은 피렌체 출신의 공정인의 사생아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근데 다빈치는 어려서부터 아주 뛰어난 재능을 보였다고 하죠. 근데 그 할아버지하고 이제 있으면서 할아버지한테 뭐 여러 가지 배운 것도 많았나 봐요. 근데 뭐 다 배운다고 됩니까? 상당히 재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 할아버지부터 배웠던 것들 그대로 이제 재능이 되는 거죠. 자, 이 다빈치는 상당한 재능이 동기가 돼가지고 나중에는 우리가 잘 아는 모나리자를 그린 그런 화가가 되죠. 자, 이번에 흑인 가수, 흑인이면서 장애인 가수죠. 스티비 원더. 이분 또 안내하겠습니다. 이분도 자신의 재능이 특기가 돼가지고 자식의 재능이 동기가 돼서 가수가 되는 인생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이룬 훌륭한 사람 중에 한 분이죠. 그 스티비 원더가 태어날 시기는 인종차별이 아주 극심할 때였습니다. 미국의 남부 쪽에 사는 흑인들은 백인들이 사용하는 화장실도 사용하지 못했고 식당도 사용하지 못했고 숙소도 사용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부에 사는 흑인들이 남부로 만약에 여행을 하게 되면 흑인 전용 식당, 모텔 이런 것만 적혀있는 이런 지도가 있었어요. 이게 그린북이라는데 이 그린북이 있어야만이 그걸 보고만 남부 쪽 여행을 했다고 하는 그런 극심한 차별의 시대에 스티비 원더는 흑인으로 태어났고 거기다 눈까지 멀었으니까 도대체 이분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위 사람들이 주전자, 손잡이나 만들면서 평생 살아갈 것이라고 조롱하고 우려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스티비 원더를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나게 하셨지만 노래를 기막히게 잘 부르는 그런 재능을 주셨죠. 자신의 재능이 인생 목표가 된 스티비 원더는 우리가 모두가 사랑하는 흑인 가수가 되었습니다. 학교 동아리 활동이 동기가 돼가지고 인생의 목표를 세울 수도 있습니다. 제 제자 중에 윤양이 있는데요. 윤양은 중학교 때 제가 방송만 제자였는데 현재 MBC 라디오 PD입니다. 언론고시를 합격했죠. 대단합니다. 중학교 방송반 활동이 우리 윤양이 PD가 되는데 동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동아리 활동하는 것도 상당히 인생의 목표를 세우는데 동기가 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선생의 말 한마디도 동기가 됩니다. 인생의 목표를 세우는 데 동기가 됩니다. 제 제자 중에 난군이 있는데, 이 난군은 서울대 공대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한 중소기업에서 연구원으로 아주 만족하며 잘 살고 있었어요. 제가 이제 우연한 기회에 이제 난군을 만났는데, 그때 저는 그 난군의 그 능력을 잘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능력이 뛰어나고 대단한 친구인데, 제가 중소기업에 연구원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야, 너 진짜 좀 더 목표를 높게 설정해라. 그래서 유학도 좀 가고 뭐 이렇게 내가 조언을 좀 한 적이 있어요. 그건 저는 이제 잊었죠.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그러다가 또 이제 그 카카오톡이라는 게 있으니까 참 좋더라고요. 우리 난군하고 연락이 됐어요. 근데 이제 난군이 그때 저한테 말한 것이 온 가족이 다 지금 독일에서 공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난군의 나이는 30대 중반입니다. 결혼해서 자식도 있습니다. 자식이 2명이나 있습니다. 자, 이 난군이 자식도 있고 결혼도 했는데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독일에서 공부하는 데는 아주 큰 용기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배경에는 제가 조언을 했죠. 좀 더 높은 인생의 목표를 세우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했는데 그것이 이제 제 동기가 되었다고 그렇게 저한테 말을 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자녀들이 인생의 목표를 세우는 동기가 될 수 있는 것들 여러 가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독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녀가 인생의 목표를 세우는데 결정적인 동기로 독서, 즉 책 읽기가 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원스턴 처칠도 엄청난 독서를 하였다고 했죠. 이분은 독서를 많이 했기 때문에 독서가 이제 기본이 돼가지고 연설도 잘했을 뿐 아니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어떤 위기를 돌파하는 나름대로 어떤 그 지혜를 얻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세종대학교에서도 상당히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영특함이 빛났죠. 그래서 이제 원래 이분이 왕세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가 된 것은 세종대왕의 총명함 때문이었고 이 총명함의 근원은 독서였다고 합니다. 오프라 윈프리도 독서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오프라 윈프리의 엄청난 독서량은 그녀를 최고의 부자, 최고의 토크쇼 진행자로 거듭나게 했습니다. 가거나 지금이나 그리고 앞에 미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대부분의 성공한 사람들은 평소에 책을 많이 읽습니다. 자, 책이란 무엇입니까? 책에는 무엇이 담겨 있나요? 자, 책에는 세상의 모든 재해가 기록되어 있죠. 특히 목표가 없는 우리 자녀가 목표를 세울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이 독서, 책 읽기입니다. 저는 집안 환경이 교사가 되는 동기를 부여했다고 말씀드렸죠, 앞에. 막상 이제 교사가 되고 보니까 그 이외에는 특별한 목표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법 많은 시간이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우연한 기회에 학교 도서관에는 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도서관에서 책을 좀 읽게 됐는데 책을 통해서 제가 상당히 많은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도서관의 책도 그렇지만 또 우리 교육청의 장선생님이 전체 교감들에게 토트 로즈의 평균의 종말이라는 책을 선물했어요. 그 교육청에서 선물한 거죠. 근데 그 책을 읽고 정말 이 사람에 대한 편견이 없어졌습니다. 그 책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 그런 겁니다.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성격은 없다는 거죠. 그 사람을 대표하는 성격은 없다는 거죠. 그 사람은 다양하다는 거죠. 특히 내 같은 경우에는 외향적인 면도 있을 수 있지만 경우 있다는 것은 내성적일 수도 있다. 또 감성적일 수도 있고 또는 아주 이렇게 외향적일 수도 있다. 그 사람은 상황에 따라 다르지 그 사람이 평균하는 어떤 성격은 없다는 그런 말. 그리고 또 다르게 인간의 능력은 상황에 따라서 다 대단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책을 읽으니까 우리 학교에서도 공부 잘하는 학생이나 뭐 공부 못하는 학생이나 또는 우리 같은 교직원 중에서도 서로 뭐 이렇게 약간 불편한 사람이나 불편한 사람이나 똑같이 느껴지더라고. 아, 이 사람은 상황에 따라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구나. 그 독서의 힘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을 바라보는 어떤 그 시각이 훨씬 더 평화로워졌고 부드러워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 찰스 두이그의 습관의 힘, 위화의 인생, 그 다음에 김용택 시도 대단하더라고요.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저는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회복되었습니다. 습관을 고칠 용기도 얻었습니다. 인생을 좀 더 알뜰히 살아야겠다고 다짐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책을 통해 가지고 저는 이제 60을 바라본 이 나이에 100세 시대를 살아갈 새로운 인생 목표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자, 또 이제 동기에 대해서 이제 보면은 우리가 이제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것이 있고 우리가 노력해서 어떻게 정해진 것을 또 변화시킬 수 있는데 이걸 이제 상수와 변수라고 이야기합시다. 자, 우리 인생에는 상수와 변수가 있습니다. 내가 태어난 가정 그리고 부모가 물리진 유전자는 내가 어쩔 수 없는 상수에 해당되겠죠.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상수값이 상당히 높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런 거죠. 부모로부터 아주 엄청나게 좋은 유전자를 물려받아서
똑똑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큰 부잣집 아들로 태어날 수도 있고 딸로 태어날 수 있죠. 이런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고생을 좀 덜 하겠죠. 그러나 이제 적은 상수값을 가지고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도 이제 변수에 해당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제가 앞에 얘기했던 스승과의 만남이나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뭐 독서 이런 것들은 다 변수에 해당됩니다. 이거는 이제 뭐 정해진 게 아니죠. 내가 어떻게 하기에 따라. 근데 이것도 사실 운하고 관계 있습니다만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내가 어떤 동아리 활동을 하느냐, 어떤 책을 읽느냐, 내 의지가 약간 관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정해진 건 아니지만은 내 노력에 의해서 또 변수에 해당되는 것들에 의해서 내 인생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 인생의 상수는 변수에 의해 값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자, 이 변수에는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운이라는 게 있습니다. 운. 행운, 불운 하는 운. 이 운에 대해서는 제가 4회차 방송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3회차 방송을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목표를 세우는데 동기가 되는 것에는 상수와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로는 가정환경,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 즉 성격이나 재능 등입니다. 그러나 변수로는 만남, 독서, 그 다음 행운과 불운, 이와 같은 운이 있습니다. 사실 행운과 불운, 이거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인력에 해당되겠죠. 그러나 우리 자녀들의 좋은 만남, 그리고 책을 읽는 습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우리가 건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천만다행한 것은 우리 학교에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정기적으로 독서 지도를 하고 계십니다. 독서록을 적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또 생활기록부에도 적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떤 책을 읽었는지를 생활기록부에 이렇게 적어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지도하는 책 읽기는 또 약간 어느 정도 보면은 강제적인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부모님께서 이 책 읽기에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적극적으로 책을 읽도록 권장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부모님 자신도 책을 많이 읽으셔야 되죠. 부모님도 책을 읽으시면 제가 그 책을 통해서 느꼈던 그런 거 똑같이 느낄 수 있습니다. 인생의 새로운 목표를 세울 수 있고 자신감, 지혜 이런 것도 생겨가지고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 이제 우리 대한민국 교육은 지금 새롭게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온라인 학습이 있죠. 자, 이 온라인 학습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당연히 온라인 학습이 있었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이렇게 확대된다고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런 시대가 오기는 올 것이라고 했지만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습니다. 지금 전국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온라인 학습을 하는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이제 갑자기 들어온 거죠. 그래서 시작이 미약합니다. 그런데 빠른 시간 내에 우리 모두가 만족하는 그런 온라인 교육 시대가 분명히 열 것입니다. 이 온라인 시대의 온라인 교육이라는 게 저도 지금 접해보고 있고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은 시공을 초월하는 대단한 겁니다. 도서관에 우리 가지 않고도 얼마든지 원격으로 도서관의 책도 읽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고 이런 시대입니다. 이것들이 이제 우리 자녀들이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성공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제가 진짜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교육부나 EBS, 시도교육청 관계자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4회차 방송 주제는 운 좋은 자식 만들기입니다. 목표를 세워서 열심히 한다고 다 잘 되는 건 아닙니다. 자, 운이 따라줘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운이 따르겠습니까? 자, 4회차 주제는 운 좋은 자식 만들기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를 위한, 학부모에 의한, 학부모의 방송, 온유의 50TV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